4명의 발제자를 순서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년대에서 60년대 제주 성안 살림집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20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문화원 상품문화연구회 회원 서근수. 저는 70여 년 전에 제주 성안 무군성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일들을 이 목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11년 제주 동문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외갓집이 광주에 있는 관계로 광주에 가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는 20세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 직장을 따라 전라도 지방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 7,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고향으로 들어오라는 성화에 못 이겨 아버지는 제주 세무서로 정근을 들어가서 제주에서 무군성이라는 곳에 터를 한 100여 평의 터를 잡고 큰 기와집을 지었었습니다. 그때는 성안 안에 기와집들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살면서 농부나 어부 생활과 조련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그때 살았던 집을 서투나마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대문이 있고 대문으로 들어오면 현관이 보입니다. 대문 왼쪽으로 쪽문을 따라 들어오면 큰 마당이 있었고 꽃밭과 넓은 우영밭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빨간 벽돌로 쌓은 굴뚝이 있었고 부엌 앞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는 장독대가 있고 여기는 허리레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창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목욕탕이 있었고 반공부도 있었고 변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조금 다른 집과 특이한 거는 나무 대문이 보통 세로로 길게 만들어진 대문들이 많은데 저희 집은 가로로 긴 나무도 만들어져 있었고 나무 잠그는 것도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굴뚝이 있었다는 것과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반공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소는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우리 집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대문입니다. 여기는 꽃밭입니다. 여기는 장독대가 있었고 이 빨간 굴뚝은 이 뒤에 보이는 게 빨간 벽돌로 쌓은 굴뚝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그때 집이 좀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사람들이 저희 집을 고분자집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 안에 보이는 창문은 창호지를 받는 방의 창문이고 이것은 바깥의 유리창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인데 이 지붕을 보면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고분자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는 날에는 지붕과 울담이 무너져서 그걸 다 수리해야 됐고 도배나 창호지 바르는 것도 부모님이 손수 그것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특별히 유리창이 많았는데 그 유리창을 닦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쌓으면서 닦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집 관리를 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은 소꿉놀이를 하는 같은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옷을 구분해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구분해서 입었습니다. 평상복과 노동복과 외출복. 그런 평상복과 노동복은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입으셨고, 외출복은 겨울과 여름에 겨울에는 양단이나 비로도 같은 옷을 입었었고, 여름에는 옷이자 오파루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신발은 하얀 포고모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밖에 나가실 때는 양복을 입으셨고, 기제사 때에는 한복과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즐겨 입으셨던 옷감들을 여기다 나열해 봤습니다. 여름 옷감이고 이것은 겨울 옷감들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바느질 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은 지금 거의가 다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요건 바늘상자입니다. 요거는 한지로 만든 바늘상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동화로입니다. 정동화에 재를 담아놓고 그 안에 숯불을 펴서 꼭 묻어두면서 바느질 할 때 이 다리미를 달궈서 바느질을 할 때 썼기도 했고, 겨울에 안방에서 난로 역할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100여 년이 넘는 신가 미신입니다. 이거는 다다미돌입니다. 이 다다미돌을 보면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다다미질 하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한 동문시장에 가서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사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여러 가지 가게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없어진 가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고무신 가게입니다. 이 고무신 가게는 그때 매일시장 안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5일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건 나무찜입니다. 이 나무찜들은 그때 연료로 썼기 때문에 5일장에 가서 사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에는 물건 종류가 많고 값이 좀 싸기 때문에 큰 대소사일이나 명절, 회사 때가 돌아오면 미리 그 물건을 사러 갔었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계절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봄에는 보통 봄나물을 많이 먹었었고, 여름에는 횟국이나 그 시원한 냉국 같은 것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이 차롱은 여름철에 음식을 보관했던 차롱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차롱에 넣고 장독 위에서 조각하기도 하고 빨랫줄에 매달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는 망주머니에 과일을 담아서 이렇게 걸어두었다가 시원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냉장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아버지 밥상과 우리 식구들의 밥상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밥상을 옛날 했던 아버지 밥상을 제가 재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식구들이 모여먹는 큰 밥상은 가운데 큰 땅풀에다가 밥을 넣고 다 같이 모여서 먹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잡곡밥이나 된장국 정도, 아니면 각지기다 고등어국을 많이 먹었고, 제사에는 쌀밥과
옥돌국을 먹습니다. 제삿날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소사 때는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감자가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무를 깨끗이 씻어서 하가에 두었다가 그것을 꺼내 과일처럼 볶여 먹었었습니다. 여름철 간식은 시골에 가면은 개역과 대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간식으로 닭엿이나 돼지고기엿을 해 먹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연료로 사용했던 장작이나 연탄이나 석유곤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장작불을 떼고 난 다음에 인걸불이 나옵니다. 그 인걸불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에서 이렇게 나무를 긁어 오면은 이것은 집에서 다 연료로 썼던 겁니다. 이 간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반찬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었었습니다. 제사가 돌아오면은 제사 음식을 합니다. 제상에 올리는 제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떡가루를 빻다가 집에서 시루떡을 하고 송편을 만들고 기름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밀묵은 꼭 집에서 쓰었습니다. 두부나 채소들은 시장에 가서 사오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부 공장까지 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공장에 가서 사왔었습니다. 콩나물 공장은 그때 가락그물이 칼칼 흐를 때라 가락그물 주위에 콩나물 공장이 많았습니다. 제사 음식에는 마늘과 고춧가루는 쓰지 않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땔감 준비를 합니다. 땔감 준비는 저희 어머니는 친구분과 약속하여 통나무를 한 트럭 삽니다. 그 통나무를 집에다 풀어놓고 장작 패는 아저씨를 데려다가 그 장작을 하루나 이틀 동안 팹니다. 그 펴놓은 장작을 허들의 창고에 쌓아놓고 겨울 내내 그것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솔잎이나 나무, 숲 같은 것을 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요거 제1은행, 노타리 제1은행 후문입니다. 요 후문 앞에 조그마한 장소에서 이 숲 같은 거, 솔잎 같은 것을 팔았었습니다. 이것은 칠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는 원정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부엌에 아궁이가 큰 방에 아궁이가 두 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그 아궁이에서 겨울 내내 밥도 짓고 물도 데피고 국도 끓이고 하니까 겨울 안방에 나는 방은 그걸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은 톱밥가루를 사다가 그걸로 굴목을 뗐습니다. 그 톱밥가루를 사기 위해서 제재소에 부탁을 해뒀다가 오라는 날짜에 가마니를 가지고 가서 담아옵니다. 그 가마니, 톱밥 담은 가마니는 미역하로 날라오든지 아니면 지게꾼을 빌어서 날라옵니다. 여기 미역하가 있고 이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타리에 지게꾼들이 잘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겨울 준비로 김장 준비를 하는데 김장에 필요해서 들어온 고추를 사서 어머니와 저는 그 고추를 일일이 젖은 봉지로 닦아내고 꼭지를 따고 씨를 빼서 그걸 또 말립니다. 그것을 집에서 돌도고통에서 빻아서 썼습니다. 그 돌도고통에서 그 고추를 빠는 그 힘든 일을 지금은 생각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배추를 시장에서 사와도 그것을 바로 절이지 않고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바닷가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처음
깨끗이 씻고 와서 집에 와서 소금을 조금 드리고 절입니다. 이런 것이 다 전략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탑동병원이 있는 자리에서 배추를 씻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매립해서 다 건물에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자갈돌이 쭉 깔려있는 넓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져서 상강절기가 돌아올 때가 되면은 어머니는 서부지에 고기 들어올 배를 알아보고 그때 고등어와 갈치를 많이 사다가 이렇게 항아리에 소금을 뿌리면서 잔뜩 저장을 해둡니다. 그렇게 저장해둔 고기는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에 우리들 밥상 위에 반찬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생활하는 그 일상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일들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전통이고 지혜로움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셨던 물건들을 꺼내어 닦고 만져보며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삶이 풍요롭지 못해서 그냥 모든 것을 아끼고 전략하면서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상황 안에서 중상층의 생활을 하는 편이었습니다만 어머니는 아끼는 몸으로 산다, 아끼는 몸으로 살아 하는 말씀을 저에게 노래 부르듯이 해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주부들은 그 어려운 시절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일들,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힘들어 하시던 모습,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에도 살얼음을 헤치며 맨손으로 빨래를 해야만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뒤로 남기고 저는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70여 년이 물씬문망의 변화로 이 풍요로운 삶을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생활을 일회용 생활에서 벗어나 한 물건이라도 쓰고 버리지 말고 아끼고 잘 간직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원 기억으로 보는 생활문화 이 기회에 저희 어머니 삶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문화원과 함께 제주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생활상인데요. 지금 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아무튼 나이도 상상할 수 있겠죠. 진짜 나이는 이렇게 숫자에 불과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향토문화연구의 도움을 드리십니다. 차분하고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우리 서문수 회원님께 다시 한번 경례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